우리가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가장 기대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손흥민의 침투, 이강인의 패스, 그리고 손흥민의 침착한 마무리, 이 득점 패턴을 아마 많이 기대하실 텐데, 지난 튀니지전이 좋았던 이유는 이강인이 플레이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강인의 패스와 손흥민의 침투, 이 조합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전술적으로 보자면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 초반에 이재성 선수와 자리를 바꿔서 오른쪽 측면에서 뛰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측면에서 뛸 때 아무래도 반대편에 있는 황희찬 쪽보다는 이강인 쪽에서 볼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볼을 소유하면서 공격을 이끌어가고, 이때 상대 수비가 이강인에게 쏠리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으로 이강인이 패스를 찔러주는 패턴을 많이 보여줬는데,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이 빠지고 우리가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서 4-3-3 전형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4-4-2 전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늘상 조규성과 손흥민, 이 투톱을 즐겨 사용을 했었죠.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로도 공격수를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흥민과 조규성, 이 투톱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공격 패턴이 예상이 되냐면, 일단 처음에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강인 선수에게 수비가 자연스럽게 쏠리겠죠. 그러면 이때 반대편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강인이 패스를 뿌려준다. 이러한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가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규성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기점으로 손흥민 선수와 투톱을 이루면서 주전자리를 차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조규성 선수가 정말 전방에서 열심히 뛰어주면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가 된다면 가뜩이나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공간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조규성이 또다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공간이 발생하면 이강인의 패스, 손흥민의 침투, 이 패턴이 더욱더 날카롭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득점할 때 보시면요, 조규성 선수가 정말 열심히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수가 이강인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규성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조규성도 신경 써야 되고 이강인도 신경 써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돌아섰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조규성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약간 뒤로 물러서게 만드니까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조규성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상대 수비수가 이강인 선수가 슈팅을 할 수도 없도록 중앙 지역으로 조금 더 좁혀서 들어와서 이강인의 슈팅을 블락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조규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정말 잘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사우디전의 장면인데, 조규성 선수가 부지런히 약간 측면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한 명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중앙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고요.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김민재가 한 번의 패스를 찔러주면서 사우디의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강인 선수가 이 장면에서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강인이 볼을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 수비수들이 이강인 쪽으로 조금씩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계속 볼을 끌고 오니까 여기서 상대 수비가 이강인을 둘러싸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강인의 장점은 이렇게 상대 수비가 본인을 둘러쌌을 때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 수비가 한쪽에 쏠리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반대편 공간으로 이강인이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다는 게 이강인의 장점이죠. 그런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를 쏠리게 만드는 이러한 플레이뿐만 아니라 앞쪽에서 공격수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수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죠. 이 침투에 들어가는 공격수가 조규성 선수가 아니라 이 장면에서는 황의조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도 마찬가지고 조규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2차적으로 또 끌어줘요. 그러면 이때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더 넓은 공간이 생기면서 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가 이 장면에서는 정우영 선수였는데, 이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가 가져간다면 이강인의 패스, 손흥민의 침투, 순간적으로 상대팀 수비에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패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공격 패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11월 달에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약한 팀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만나는 싱가포르나 괌, 그리고 중국, 아시안컵에서 만나는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 이런 팀들을 상대할 때 아무래도 우리보다 체급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로 밀집 수비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팀을 상대할 때라도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해버리면 이 밀집 수비의 공간을 만들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예선이나 아시안컵 때 우리보다 약한 팀을 상대로 생각보다 고전을 했던 경기가 꽤나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턴을 찾는 것이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 조금 더 수월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드는 패턴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처럼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들이면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조규성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주변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 플러스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이 있다는 거. 아무래도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든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공격 패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강인의 패스, 손흥민의 침투와 마무리, 이 패턴이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좋은 이유는 수비적으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투톱으로 기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쓰는 것보다 중앙 지역에 쓰는 게 손흥민의 수비 부담도 줄어들고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공격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투톱을 사용할 때 우리가 늘상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미드필더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나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은 좌우 측면 미드필더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 지역으로 넓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중원 라인에 황인범과 박용우 두 명의 선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마요르카 때부터, 마요르카는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한 경기에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중원 싸움도 도와주고 측면 수비도 도와주는, 마요르카가 수비 밸런스를 유지할 때 중심이 되어줬던 선수가 이강인이었거든요. 지난 유럽 평가전에서는 클린스만 감독도 해결책을 들고 나왔는데 그 해결책이 손흥민을 약간 내려보는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중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내렸으면 굳이 손흥민 선수를 투톱으로 사용을 해서 공격에 집중시키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럴 거면 손흥민 선수를 차라리 왼쪽 측면에 두는 게 낫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9월 A매치 때 손흥민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처럼 썼던 이 전형을 사실상 전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월 A매치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그래도 본인의 전술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던 점이 어떤 거였냐면,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이강인뿐만 아니라 이재성이나 홍현석 모두 마찬가지인데 측면 공격수에 배치되는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잘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에는 튀니지전에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서 있을 때, 혹은 이재성 선수가 측면에 서 있을 때 중앙 지역으로 계속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동선을 만들어줬었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준다면 손흥민 선수가 굳이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손흥민 선수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는데 이강인의 수비적인 헌신이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비가 이강인 쪽으로 쏠릴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리면서 이강인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황희찬 선수도 있지만 왼쪽 풀백인 이기재 선수도 공격적으로 올라와 주거든요. 이 반대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전술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이기재의 뒷공간을 커버하면서
자연스럽게 3백이 되죠. 물론 이제 이기재 선수 자리에는 김진수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서령우 선수가 이렇게 되면 김민재 선수가 약간 측면 지역을 커버하는 형태가 되면서 서령우 선수가 비교적 이기재 선수보다는 오버래핑을 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강인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왔을 때 서령우의 오버래핑이 좀 있어야 상대 수비를 조금 더 측면으로 분산시키면서 이강인에게도 공간이 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령우 선수가 오버래핑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강인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갈 때 이강인에게 수비가 너무나 쏠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비워둔 오른쪽 측면이 활용되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빠져나온 오른쪽 측면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이 측면적으로 움직이니까 수비가 손흥민에게 또 쏠리면 이때 이강인에게도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중원 싸움이라던가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이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이강인에게 붙어있는 수비를 분산시켜주거나 오른쪽 측면을 활용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맡으면서 두 선수가 서로의 전술적인 움직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부터 월드컵 아시아 예선 그리고 아시안컵을 치르는 동안 이강인과 손흥민이 같이 뛰는 경기가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잘 맞아떨어져서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뿐만 아니라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 이강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